실제로는 첫 시간 제가 수업해드린 게 화두 같은 거거든요. 화두. 좌표론이라는, 그러니까 팔자를 연구하기 이전에 정말 한 번쯤 던져봐야 될 문제. 이걸 제가 한번 다뤄봤었고요. 실제로 제가 해드린 게 실제로는 전부 다가 아니에요. 저는 실제로 이제 가이드 역할밖에 못 해드린 거거든요. 선생님의 가이드 역할. 그죠? 자, 요 산이 있는데, 뭐 다른 가이드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길 가면서 여기 이 바위가 참 좋고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고요. 이런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일단 크게 산을 한번 아웃라인으로 잡아보고, 그리고 나서 아, 길이 이쪽 길도 있고 저쪽 길도 있고 요래 가는 길도 있구나. 이렇게 전체를 한번 좀 감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크게 한번 아울러 보았고요. 여기서 좀 빠진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그건 이제 실제로는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해드리는 강의가 모든 팔자를 보는데 제 강의만 듣고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저는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학원 선생이다. 그냥 과외 선생이다. 실제로 교육도 정규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정규 과정을 이수를 하시고 거기에서 안 풀리는 문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솔직히 저는 제 강의를 들으시라는 거거든요. 제가 해드린 지지론도 실제로 뭐 저희 박청환 원장님 들으시는 출발 사주 명리행 듣고, 그 다음에 추나추론을 들어도 지지에 관해서 정리가 실제로는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지론 한 게 뭐냐면 원장님의 한 6개 강좌에 있던 부분을 싹 추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강좌를 마련했던 거고요. 12운성도 마찬가지로 원장님이 강의하신 부분이 많아요. 97, 2003, 2004, 2010, 그 다음에 2000년도 우리가 개봉되지 않은 버전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이 부분들은 취합해서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제가 그냥 설명드린 것 뿐이에요. 뭐 따로 별개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해드리는 이 좌표론도 실제로 보면 원장님 하편, 그러니까 춘편은 뭡니까? 춘은 실제로 보면 기초 인문이거든요. 기초 인문. 근데 앞에 도입부가 중요해요. 실제로 추나추동을 쫙 다 보고 도입부를 보면 와, 시야가 또 틀려져요. 그게 함축적인 걸 다 담아놨거든요. 그 다음에 하편이 뭐냐면 도구예요, 도구. 이 팔자를 볼 때 어떤 칼을 쓸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뭐 도구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에 가서는 도구를 배웠으면 써먹어봐야죠. 이 칼이 잘 드는지 저 칼이 잘 드는지,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전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동편에 가서는 이제 요거를 마무리하면서 앞에서 보면 건강 부분을 못 다뤄요. 그래서 실제로는 건강 부분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요 도구 중에서 뒷부분이라는 거예요. 뒷부분. 뒷부분의 좌표론. 앞에 보면은 별자, 그죠? 무자, 그다음에 합충 형파, 그다음 각종 신살, 그다음에 육친, 여기까지 나와요. 그다음에 12운성. 그다음에 나오는 게 좌표론이에요. 그다음에 실제로는 이 좌표론이 하나만 보고 끝나야지가 아니거든요. 하나만 보고 끝나야지가 아니라 이 좌표론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실제로 보면 지장간하고도 연결돼요. 요거하고 또 연결되는 게 뭐냐면 분론이에요. 분론. 제가 지지론 할 때 잠깐 분론을 조금 다뤄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분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12운성이 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육친이 또 들어가요. 자꾸 말하신다, 그죠? 또 들어가는 게 신살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행, 음양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육친도 아까 같이
간단한 설명을 드렸지만 연의 평관이 있다는 거, 월의 평관이 있다는 거, 일의 평관이 있다는 거, 시의 평관이 있다는 거 해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신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연에는 역마가 안 들겠죠. 월의 역마가 있는 거냐, 일의 역마가 있는 거냐, 시의 역마가 있는 거에 따라서 다 해석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의 역마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자리에 이렇게 고정적으로 서 있겠습니까? 서 있지 못하겠습니까? 다리에 역마가 달렸으니 뭔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상 불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석이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도화도 마찬가지거든요. 월의 도화가 있느냐, 일의 도화가 있느냐, 시의 도화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 해석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행도 좌표론에 따라서 연월에 목과 금이 많은 팔자, 그 다음에 화와 수가 많은 팔자, 머리 섞이는 게 좋아요. 근데 편중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은 융통적인 사람이다, 아니면 도구적인 사람이다가 또 나뉘신다는 거예요. 오행. 남녀이기 때문에 음양도 다 마찬가지로 다 들어간다는 거죠. 실제로는 가장 기본이 음양에서, 그러니까 이 우리 역학을 이해하실 때 역학은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제로는 역학을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음양으로 표현하죠. 실제로는 여기에 이걸 빼먹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즉 짝을 찾으라는 얘기거든. 짝. 자,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계속 들이마시고 살 수 있습니까? 흠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뱉어야 되죠. 숨을 들이마시고 뱉어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음양이잖아요. 음양. 운동. 그리고 이 역이라는 거는 시간의 단위라는 거예요. 시간의 단위. 예. 갑자 을축 병인정무. 자, 올해 아까 했는데, 자, 을민년 또 오늘 다 헷갈린다. 을유월 정유일, 그죠? 이게 뭡니까? 시간의 표시잖아요. 시간의 표시. 그 시간의 좌표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니는 이러한 씨앗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우스갯소리도 출발 사주명리여행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중에는 산에 올라가다가 가만히 덩그러니 서 있는 돌 보고 얘기를 한다고. 니는 왜 거기 있냐?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 그 연유가 있었다. 연유가.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쪽에 모든 게 실제로는 우리 역학이라는 게 인과의 법칙이에요. 인과의 법칙.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어찌 되더라? 쇠고랑을 차더라.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나는 복을 못 받던데 자식은 복을 받더라. 이는 원인 결과, 인과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게 나중에, 근데 그게 바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한테 힌트를 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참 기초 수업할 때 해드린 건데, 제가 점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손님. 이랬는데 갑자기 미친 오토바이가 빠라빠라 이러면서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손님을 맞아보니 역시나 시끄러운 문제로 오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치상으로까지 간다는 거예요. 옛날 박도사님도 그랬어요. 오늘은 무슨 시성이 올 건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늘상 머리맡에 그러니까 마실 물을 떠놓고 잤는데 그 무슨 나뭇잎이 하나 떨어졌대요. 그 형상을 보고서 오늘은 손님이 올 건데 이러이러한 손님이 올 거다. 이런 식으로 비유치상화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자 간지 왜 하필 이때 이렇게 태어났느냐는 거라.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꽃을 보아
그걸 알잖아요. 그 꽃이 어디서 납니까? 이걸 보니까 니는 이렇게 살겠더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그죠? 야, 이 팔자 유시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시가 좀 되겠네. 뭐가 확 몰리네. 기유시가 됩니까? 수가 없다 그죠? 수가. 남자. 예? 돈법이 모르겠죠. 이 팔자는. 돈이 누우면 돈을 욕심낸다는 거야. 돈을 많이 만지면서 살야 된다는 거야. 일단 자기가 집착력이 강하겠죠. 재물에 관해서. 재물에 관해서 집착력이 강하다면 여기는 대문 밖이죠. 대문 밖에 또 바람도 피고 그죠. 근데 이런 팔자를 잘 보면 실제로는 미에서 유를 받죠.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격각으로 표현하죠. 그럼 요 씨앗은 못 써먹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잘 써먹는 거예요. 왜? 일색으로 가니까. 실제로는 연도 좋아야 되고요. 월도 좋아야 되고요. 일도 좋아야 되고, 시도 좋아야 돼요. 근데 사주팔자가 그렇게 구성이 잘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팔자가 있다 칩시다. 충풍추상이 나오는 팔자예요. 자, 이런 팔자가 봤을 때, 이 팔자는 어떻게 됩니까? 축이라는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죠. 아, 축이 아니었나? 유였나? 아, 유죠, 그래요. 유다. 닭띠로 태어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씨의 씨앗이 어떻게 돼요? 자식의 씨앗이 계속 어떻게 사는 삼업의 운동으로 방향성으로 어디로 가려고 하죠? 유를 따라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팔자는 보고서 말년까지 잘 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재물이 끊이지 않는 팔자라는 거죠. 물론 월에 겁재가 있어서 형제라든지 부모의 분탈 과정을 겪겠지만 또 마누라가 말띠로 왔다면 어쨌든 한 번씩 재물 깨먹는 일은 벌리겠지만 그래도 말년까지 자기는 재물의 환경이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합이 두 배를 뛰어넘어도 그렇게 견인력이 큽니다. 그렇죠. 시와 종이 같다라는 거예요. 시와 종. 쌤님, 네네. 유공망이고 시에 유공망이라도 괜찮다고 봅니까? 공망일 때는 공망의 해로움이 있다는 거죠. 50% 반만. 반이 아니라 연이 만약에 공망이라면 시도 유공망. 예, 공망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내 터전, 원래 고향인 곳이 비었으니 어디로 가겠다? 객지로 가겠다. 그죠? 반감이 아니라 거의 못 써먹는다고 봐야 되겠죠. 글쎄, 그랬는데 시에도 유니까. 시에도 공망이잖아요. 말년도 공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라도. 그러니까 공망은 제일 매너 없는 신살. 뭐든지 다 깎아먹는 신살이에요. 결과가 없는 삶이네. 연애 공망이고 시에 유. 이제 그 사람은 실제로 이제 요 구간만을 써야 되겠죠. 월과, 예. 나름대로 시는 또 비워진 태로 살면 또 돼요. 실제로 보면. 자식 없이 살아.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멀리 떠나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논리에서 가장 단순한 논리면서 제일 테크니컬하게 제일 많이 써먹는 논리가 뭐냐면 운이 안 좋을 때는 떨어져 살아라는 거예요. 떨어져 살아라. 그리고 비좁게 살아라.
자, 예를 들어서 딴 건 모르겠는데 이런 간지 구조를 가진 사람이 있다. 배우자 자리가 어떻습니까? 자, 남자를 할까요? 여자를 할까요? 어느 거든지 말씀 하나 해주십시오. 해드릴게요. 남자. 아. 예? 일단 남자로 치고. 자, 요때 이제, 자, 이 사람의 쟤는 어떤 모양새다? 맞습니까? 네. 갑의 모양새가 1위로 들어오면은 어떤 12운성으로 무슨 자리가 되죠? 태지가 되죠, 태지. 태지라는 건 뭡니까? 이제 막 잉태된 상태. 그죠? 요즘 뭐 워낙 초음파 좋으니까 이래 생겼대요, 보니까. 저 하나 딱 지키고.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걸 딱 그거 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N호직 얼마 안 돼서 합니다.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뭡니까? 굉장히 활동력이 소극적인 마누라면 지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이프가 만약에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력을 가진다면 그러면 이 태지의 분에 안 맞으므로 그죠? 이별을 하거나 그죠? 사이가 너무 유정하다면 그렇죠. 사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일과 직장으로 인해서 사회 말리 떨어져 살든지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자연이 같이 안 있기 때문에 해소가 된다라는 논리, 해소가. 그러니까 우리 참 말해주기 쉽잖아요. 운 안 좋으면 떨어져 살아라. 그죠? 그러니까 그 논리의 첫 번째가 뭡니까? 주소지를 달리해라. 그죠? 그 말 나오죠? 그 다음에 같이 살거든 귀신처럼 살아라잖아요. 왜? 꼭두 새벽에 나가고. 왜? 인간은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귀신이 된다라는 논리예요. 잠잘 때.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그죠? 입이 있어도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꼭두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서 잠만 자거나, 아니면 완전히 떨어져서 살거나, 그죠? 네. 그러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논리가 뭐냐면, 남자는 다 들으신 분들도 있는데 한 번 더 리바이벌을 하겠습니다. 얼음이라는 거예요, 얼음. 두 번째, 여자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 처음에는 남자 자기 성질을 안 높입니다. 그래, 내가 잡아야지. 그죠? 서로 모종의 결투가 이루어지죠, 처음에는. 기성권 제압, 주도권 제압하려고. 그런데 자식이 낳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여자 팔자의 그릇에 물러서 당기게 된다는 거죠. 즉, 여자의 팔자 간지의 기운을 남자도 같이 결혼해서 살면 공여를 한다는 거예요. 공여. 내 기운도 주고 마누라 기운도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간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마누라가 아프든지, 그죠? 아니면 조선시대 만화처럼 네 선방님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 없고, 기골이 당찬 와이프를 만났다면 영위가 잘 안 되겠죠. 그때는 일과 직장으로 떨어져 지내는 게 제일 좋은 현명한 방법이고, 두 번째, 그게 안 된다면 꼭두 새벽 새마을 운동가로 가야 된다. 그리고 나온 논리가 또 쉬운 게 아까 제가 그랬죠, 이제. 털을 비좁게 하라. 털을 비좁게 하라. 그 논리가 뭐냐면, 맨 처음에 여성분들은 처녀 시절에는 S라인이죠. 맞습니까? 이걸 착 돌려서 그리겠습니다. 자, S라인인데, 자, 처음에 아기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폐가 맨 처음에 잘 몰라요. 그러다가 6개월 정도 되면은
오르죠. 9개월 이렇게 돼요. 즉 가소구대. 집이 비좁고 입이 많으면 무조건 번영상이라는 거예요. 터의 뭐 좌향을 불론하고. 왜? 새로운 것이 잉태되어 나오잖아요. 달이 차면. 그게, 예.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이 뭐 돈도 안 벌어지고 힘들고 뭐 어쩌다 과감히 원룸으로 가라. 원룸도 8평 이런 거 있잖아요. 작은 거 전투적으로. 네. 그래서 흥분해가 성공을 하는 이유가 가소구대라니까. 박씨를 물어다 주고 이게 아니라 어쨌든 비좁은 터에서 많이 사니까 그거는 쉽게 말해서 발전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뭐 짐승들 같은 거 길고양이라든지 길개라든지 이런 게 집에 오면 그걸 배척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번영상이라고 그러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번영이지. 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자향로, 뭐 장성살 방향은 막히면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풀이가 들어간 거지. 선생님 앞에 강의 2개 들을 때 질문하고 싶었는데 네네. 장성산 방을 지금 방향을 지금 막을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처사가 지금 해묘미 양띠인데 근데 방은 동쪽이 자기 방은 막혔는데 대문과 현관문이 2개 다 동쪽으로 났어. 예. 그러면 서쪽에 창문이라도 뚫린 곳이 있으면 괜찮고요. 서쪽에 한쪽 기티라도 부엌쪽으로 그 문을 하나 쫓겨난 거 있거든요. 정서쪽이 뚫려야 되죠. 그 원리가 뭐냐면, 자, 좌표하고 또 변외일 건데, 해묘미에 뭐냐면, 이게 뭡니까? 이게 장성이죠, 장성. 즉, 이 띠들은 정, 동쪽이 무조건 벽으로 막혀야 좋아요, 벽으로. 왜? 장성이라는 것은 총진군의 뜻이란 말이에요, 총진군. 돌격 앞으로. 즉, 나의 기운을 모든 걸 다 쏟아내버린다는 거예요. 힘이 들겠죠. 그러면 그 힘이 든 거, 만약에 적군이 동쪽으로 쳐들어왔다. 그럼 옛날 우리 궁궐들을 보자는 거죠, 궁궐. 궁궐이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 위에 촤 이래가지고 물이 흐르고 항상 뒤에 문이 있어요. 왜? 퇴로 도망갈 문이라도 있어야 좋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동쪽이 열려 있다면 정서쪽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려 있어야 된다. 뚫을 데가 집을 꺼야 돼. 어떻게 하지? 이때는 실제로는 뭐 실제 운에 의해서 대운에 의해서 대운이 보통 터를 보통 많이 규정을 짓거든요. 그 대운이 바뀌면 옮길 일이 생겨요. 인대운인데요. 인대운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대운의 영향에 따라서 틀리겠죠. 해묘의 인대운인데. 띠로만 보세요. 그러니까 충의 작용이 들어오면 거의 이동 이사로 보시면 돼요. 예, 그게 연에 있든 월에 있든 일에 있든 시에 있든. 그리고 힌트. 자, 왜 옛날 사람들은 물을 왜 이렇게 바깥으로 돌렸을까? 이걸 옛날에 재물 봤어요, 재물. 재물을 여기로 관통을 안 시킨다라는 거예요. 왜? 관통을 집터 가운데로 관통을 시키게 되면 언밸런스가 난다는 거예요. 기운다. 터가 기울겠죠. 가운데로 물길이 나 있다면. 그래서 가운데로 수로를 배수를 하는 게 제일 꺼려 하는 거예요. 외부로 이렇게 쭉 돌려주는 거예요. 재물을. 내 주위에는 온통 재물이다. 그죠? 이런 거는 버내고 여기까지 나가는 게 아니고. 어쨌든 뭐 실제로는 첫 번째 막는 게 정동쪽이 무조건 막게 해줬고, 두 번째 어디입니까? 정남이 열려야 되겠죠. 정남 열려야 돼. 예. 남은 열렸어요. 정남쪽이 열려야 좋고, 그 다음에 천살 방향인 술방향. 그죠? 그쪽 방향이 열려야 좋다. 그렇게 보시면. 띠로만. 그렇죠. 이것도 실제로 좌표론에서 연유한 거거든요, 좌표론.
왜? 연이라는 것이 큰 토대와 같고, 그 다음에 그 띠가 그 사람에게 공유해 주는 기운이 가장 강하더라. 실화로 정반대 띠로 갖고 있어. 자식을 잘 낳아요, 자식을. 남자의 띠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돼지띠고, 내가 예를 들어서 닭이면 너무했다. 닭장은 너무 많이 난다. 그죠? 뱀띠라면. 저희가 네? 제가 해띠고 신랑이 띠고. 아, 그럼 바꿔서 해드릴까요? 맞춤형 서비스로. 자, 여기가 남편이죠? 와이프시고. 자, 요 가운데 띠에 신분으로 가면 무슨 띠가 와야 좋아요? 인호술생이죠, 인호술. 이게 우리 딸아들이 예, 이런 그렇죠. 인호술생 자식을 놓으면 부부 인연이 오래 가고. 제가 항상 제일 약자예요. 우리 집에서. 왜? 예, 인호술생들이 중재를 하잖아요. 중재를 잘해주잖아요. 이 띠가 그 자리 한 자리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애가 중재가 되어서 부부 인연을 길게 가는 효자 자식이다. 근데 거꾸로 만약에 여기에 신자 재생이 왔다. 그럼 머리 아파집니다. 네. 왜? 제가 이제 왜냐하면 신자지는 이렇게 가겠죠. 여기가 인호술이 오면 즉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위가 되니까 그래도 가정이 영위가 되는데 이렇게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신자진생이 오고 사생이 오면 어떻게 남자 깔아 뭉개지죠. 근데 기상이 올라가니까 큰 소리 치면 살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부부 영위는 좀 어렵더라. 그래서 특히 신분론적으로 그게 있잖아요. 돼지띠인데 남자가 돼지띠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자가 돼지띠인데 남자가 쥐띠다. 이런 식으로 갔을 때도 실제로는 왜? 여자 입장으로 남편이 답답하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궁합 볼 때도 조금 꺼려주는 상태. 이런 식으로 가죠. 자폐론한테 지금 개운법으로 가고 있어요. 강의가 자폐론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자폐론 기본 앞에 개념은 한번 인간론적인 관점, 그 다음에 남자, 여자에 관한 관점을 기본적으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제 실제로 자폐를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자, 바라보자.